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시장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제 아마 간밤에 뉴욕 시장 시작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겁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이 막 10%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뉴욕 증시가 거래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그래도 확장 국면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진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진정세가 필요합니다. 어제 워낙 외국인 매도도 쏟아졌고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장을 멈추는지 여부를 저희와 함께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공포 속에 급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단기 변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밤잠 설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오늘 시장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마켓나우에서 준비한 첫 번째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오늘은 좀 간밤에 뉴욕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하락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락이 멈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만 1조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 수급 상황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중동의 전운이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해상 운임지수에 대한 궁금증들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코멘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 유럽 시장 전부 다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 블랙 먼데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장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속에 S&P 500이 303%, 나스닥이 3.4% 급락했는데요.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 완화되긴 했지만 시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도 3.6% 빠지며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급락 속에 빅테크 역시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M7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엔비디아가 6.4% 하락하였고 애플은 워렌 버핏이 보유지분 절반가량을 처분했다는 소식에 4.8% 하락했는데요.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역시도 4% 하락을 보이며 기술주 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경기 침체, 빅테크 기업의 시적 악화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며 아시아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는데요. 일본 니케이 증시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12.4% 폭락하였고 대만 증시도 8.3%, 국내도 8.7% 하락하며 시총 상위에 반도체주가 대거 포진한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보이며 각국의 증시 움직임 또한 안 좋게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시작 이후 추가 하락이 진행될지 여부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장 자체가 불안감에 파랗게 질려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장중 8% 급락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4년 만에 걸리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지면서 수심이 급락하며 시총 235조 원이 증가되며 한국 증시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결박제들이 겹치며 대외 이슈에 취약한 국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미 기술주의 거품론과 함께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가운데 갑작스런 중동발 전쟁 확전 분위기와 여기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낙제마저 국내 시장에 하락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최대 관건은 주가 하락의 진정화인데요. 평소 대비 대규모로 증가한 담보부족 사태가 오늘 아침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 시작 직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보이며 이를 어떻게 만회하고 안정화되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대내적으로 봤을 때 반대 매매 물량으로 인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조금 더 주수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레이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는 긴급 진단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또 오늘 어떻게 하락을 대비하는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 많이 계속 보셨죠? 모니터링 하시면서 두 분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신리섭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간밤의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이 2년 만에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38.57로 마감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투매 속에 시장 변동성을 해지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엔화 강세, 중동의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간밤에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하락세는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신 의원님, 일단은 계속 좀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근데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밑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밑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걱정이죠. 지금 사실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기술적인 어떤 추세를 훼손하지가 않았어요. 네. 추세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빠져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랑 주가는 동행을 하고 금리가 오르는 순간이 좋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좋은 순간인지 알지 못할 뿐이죠. 자, 지금 금리 인상이 멈췄잖아요, 이제. 네. 금리 인상을 할 퍼센트는 거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 고점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과거에도 지금 똑같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나라에서 우리 이제 힘들다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빠요. 그래서 급락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 피벗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금리 인하라는 피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업률이 올라오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경제 지표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뭐하러 바랍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주가는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멈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주가의 고점이 나올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S&P 500보다도 더욱더 S&P 500보다 굴뚝주보다는 더욱더 IT나 트렌디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더 심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상승하는 거죠. 지금 뭐 공포지수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 너무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지수가 올라야 어느 정도 오르는 시점이 돼야 바닥이 나와요, 지금. 네. 공포지수가 그동안 너무 평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3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그 고점이 나올 겁니다. 네. 주가로서는 저점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2022년도에 30대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시점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순간까지는 조금 조정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바뀌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공포지수고요. 지금 나오고 있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례가 온 거다.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많이 거품이 커졌고 주가가 오르게 했던 것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이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때려붓고 있는데 과연 돈을 언제 벌 것이냐. 실제로 그럼 인공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회의론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의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회의론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네.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지금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100%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빨리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이격 조정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가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진 않죠.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기본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내용보다 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속도 조절을. 그러니까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예요. 네. 근데 핫도그를 보고 흥분을 한 것뿐이죠. 잠깐 케찹 묻은 핫도그가 떨어져서 흥분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 강아지는 계속 뛰는 강아지. 노쇠에서 다리가 다친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한 조정인데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아시아 증시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그 급변동이 일어나는 그 증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 증시는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거는 신고가예요. 지금. 방산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어제 뭐 그것 말고도 ASML 홀딩스나 AMD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램 리서치나 이런 반도체계 몇 개가 올랐더라고요. 밑바닥에서 8% 9% 하락을 하다가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밑바닥에서 1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급등을 했죠. 네. 예를 들어 ASML 홀딩스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ASM 홀딩스 이 지금 저기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20개월 선에 지지를 받고 끝났거든요. 네네. 지금 20개월 선까지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히 나왔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신 의원님은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ASML이나 램 리서치, AMD 이런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떤 좀 하방 지지선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뭐 어쨌든 시장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6가지의 종목들도 2에서 4%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내 섹터, 바로 반도체겠죠. 특히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강력한 매도를 시연했는데요. 그로 인해 지수단 전체가 좀 끌어내려가는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9%가량 하락했고 삼성전자 역시나 두 자릿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거래일제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개별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고요. 이거래일간 9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수페타시스를 향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13%가량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서는 5번째로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을 향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테크잉을 향해서도 매수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외국인의 매수와는 상관없이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가 입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적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에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는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현명한 전략을 잡아야 되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 충격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을 맞았는데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자, 그럼 신 의원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시장의 영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은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의 이유가 맞아 떨어지면서 건강한 조정을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엔비디아 차트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지금 추세 훼손이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10개월 선까지 이격이 너무 벌어진 나머지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선까지 조정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보다 약하죠.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덜 벌어진 거죠. 지금 밑에 RSI가 나오고 있는데 과열권에 진입을 한 게 얘는 겨우 닿았어요. 이게 과열권이 70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70에 살짝 닿잖아요, 얘는. 네.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엔비디아는 아예 여기 색깔이 완전 칠해질 정도로 위에 갔죠.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과열권에서 나왔죠. 이게 수치상으로는 69.3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빠져 나오면서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많이 과열권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10개월 선까지 마친 경우고요. ASML 홀딩스는 10개월 선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약하니까 10개월에서 20개월 선을 지금 깨트리기 직전이죠. 이건 과열권조차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누누이 몇 번을 말했죠. 네. 지금 이미 그건 지난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확률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과열권에 접어든 때가 지금으로부터 10년간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 몇 번 없네요. 맨날 이런 거를 말했죠. 2014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15년, 2017년, 2018년, 2021년, 2024년입니다. 10년으로 따졌을 때 다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거든. 10년 동안 6번이야. 1년에 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 1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좋다고 20만 원에 매수를 하면은 10년 만에 그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0개월 선을 깼죠. 엔비디아보다 약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10개월 선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 살짝 닿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도 반등을 하겠죠. 근데 반등의 시작하는 레벨이 다른 것이죠. 네. 엔비디아는 10개월에서 살짝 떠서 다시 반등하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세겠죠. 밑바닥에 이동 평균선이 더 많으니까. SK 하이닉스는 10개월 선을 깨고 20개월 선이 닿기 직전에 있죠.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올라가도 1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겠죠. 삼성전자는요. 더 밑에 레벨이 있죠. 삼성전자는 아예 20개월 선을 붕괴시키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고 10개월 선이 머리에 있고 5개월 선이 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무슨 또 뜻인지 아시겠죠?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죠.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반등폭이 적으면 순서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서대로 더 작을 수밖에 없고 네. 반등 폭이. 근데 그러면은 아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평선 도달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에. 네. 그러면 엔비디아 추가 하락 여력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세다고 봐야 되죠. 세다고 보는 10개월 거예요? 선에 닿기 이전에 꼬리가 생겨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단기 조정은 마쳤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전 고점을 벗기고 한 번 더 가면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네.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봉이 꺾이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이미 얘는 한 번, 두 번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그거랑 대입해서 봐도 똑같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이 왔으니 5.5에서 멈췄잖아요. 5.5에서 지금 계속 멈추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전격 금리 인하를 긴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가 빨간색인데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가는 금리보다 느린지 선행인지 후행인지 그때는 때마다 틀리지만 팩트는 그거예요.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럼 주가도 꺾일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힘을 다해가지고 만약 130달러를 벗기고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단기적으로 마지막 불꽃 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뭐 대표적으로 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어쨌든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신의원님은 좀 건강한 조정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미국 시장의 상황, 간밤에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떻게 하락을 멈추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쪽의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의 대폭락이 있었는데 관련된 이슈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최악의 하루를 보낸 국내 증시 코스피는 9%, 코스닥은 11% 폭락하며 하루 사이 시가총액 235조가 증발했는데요.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신저가를 장중에 기록한 종목은 무려 1,418개로 전체 거래 종목의 절반 이상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틀간의 낙폭으로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시장 보시면서 한숨 쉬신 분들 많았고 밖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숨 푹 쉬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자,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 정도로 빠질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로 낙폭이 나오는 건 뭐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뭔가 경제 위기, 뚜렷한 이슈, 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어제는 그렇지는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그 점이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을 놓고서 이제 후속으로 약간 껴맞추기 하듯이 이게 모든 게 다 악재 때문이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증시에서 뭘 봤냐면 우리 국내 증시도 빠졌고 일본, 대만도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1%대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마감했어요. 네. 오히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었던 국가가 어디였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중국이죠. 중국이었고요. 최근까지도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워야 되는 건 지금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 증시가 더 크게 무너져야지 네.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니케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꽤나 우호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쵸? 중국 시장에 네, 열려 비해서는 있죠.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에서 초래하고 있는 이런 투매 현상이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 외국인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다 AI 알고리즘 그 프로그래밍이 내면이죠.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알고리즘에 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여러 가지 트리거로 인해서 기계식으로 좀 투매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좀 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억측 아닌 억측,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그렇게 바라봐야 될 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지 이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어서 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 오스비 굴스비 총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경제 침체라고 보고 있진 있지 않는다. 않다. 네. 지금 지표 하나에 너무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냐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잘 나왔단 했었고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업률 둔화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빴었던 뉴스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좋은 뉴스, 배드 뉴스 이제 굿뉴스가 됐었던 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몰아치듯이 들어왔었던 이슈가 일단은 그 실업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허리케인이 한번 크게 강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이따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일본 엔캐리 같은 바로 경우에도 가보죠 그러면. 네, 엔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해외에서 자금들이 다 빠져나와서 네.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전일 일본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거든요. 너무 많이 일본이 급격하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서 이야기한 날은 사실 증시에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또 일본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것들도. 그리고 이제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사실 이제 10월 달로 사람들은 이제 많이 보고 있었고, 근데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조금 우리가 얻어가는 그 시기에 뭔가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 투매로 네네. 지금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이렇게 말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본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의 국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국채를 팔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사실 영향력 자체는 과거에도 뭐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나 몇 번의 청산이 있었지만 사실 증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큰 파급력은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짧은 주기로 이제 각 국가들이 빠르게 통화 정책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침체 시기도 빠르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봤을 때 이게 그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거의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만 지금 네.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제 모든 게 다 악재 때문이다, 엔켈이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엔켈이 영향으로 바뀐 거는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 엔화에 대한 주도권이 일단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잠깐 하자마자 증시가 또 충격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빠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주도권이 연준으로 넘어가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60% 정도 넘는 기업들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거의 수출 받아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고 대신에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관련제 기업들이 좀 고평가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갓 개화되고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 부분이 과열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조짐인 건 맞지만 거품은 또 아니거든요. 거품이 되려면은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꿈으로 인해서만 그쵸. 올라가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적도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준다 하면은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던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흐름 좀 체크하고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참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개의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 버텨줬던 종목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추가해줬던 중동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 그리고 가스, 석유 관련 기업이 있겠는데요. GSA 같은 경우에는 전일 26%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4,400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방산 관련 기업 중에 이 거래일간 지금 최근 대장주로 움직이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급등하면서 9,2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퀀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금 상한가에 돌입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040원대 마감한 데 성공했고요. 아무래도 네이처 본지에 지금 솔루션이 게재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코스닥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퀀타 매트리스가 그 가운데 한 종목이었고요.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CJ ENM입니다. 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인 가운데 CJ ENM은 2% 하락에 그치면서 이로 인해 시가총액 코스닥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데 성공했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온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참 많았었는데 HLB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하락으로 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하방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래도 선방한 종목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할지 강우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이 바로미터를 재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당연히 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삼성전자 하고요. 어제 10%가 빠졌는데 이제 또 많이 빠지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네,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너무 당연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진짜 AI 프로그램 그런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과매도가 나온 거다라고 친다면 사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중이고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레거시나 일반 반도체 쪽 지금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려면 재고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재고를 지금 다 소진을 하고 그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수요를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사실 그런 AI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네네.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빠졌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그렇네요.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거는 SK 하이닉스라서 실질적인 지금 이익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황 그 사이클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금방 펀더멘털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삼성전자를 지금 꼽아보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도 지금 19%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애플을 지금 이제 좀 견제하면서 계속 1위 자리를 조금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HBM3도 역시 3분기 본격적으로 또 양산하게 되면 그 역시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보실 때 단연 이제 1순위로 삼성전자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7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6만 원 후반대로 오면은 저는 계속해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점은 작년부터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8만 원대에서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에 HBM3 이 엔비디아 컴퓨터 테스트 통과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조금씩 이제 견조하게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깨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다음 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 AI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15일 날 발표가 네, 나오거든요. 실적 나오죠. 그렇게 이제 확인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기술주들의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급변하는 시장,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한번 좀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많이 좀 줄인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 주요 선물, 지수 선물 보니까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오늘은 일단 하락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슈레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없이 분석한 리포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투파워고요. 상상인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제목에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라고 달았습니다. 지투파워 전력설비 중소형주입니다. 지난 1분기 회사 잔고가 YOY 43%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태양광 업황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또 계절성도 미루어 봤을 때 2분기는 잔고가 7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매출과 수주 사이에 6개월의 레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연간 외형 성장은 확정적이라고 코멘터리를 했는데요. 지투파워에 대해서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없이 깔끔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네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지투파워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수 배전반에서 63%가 나오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27%가 나오는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업체입니다. 특히 지투파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된 관급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성장한 기업인데요. 관급 시장, 즉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발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투파워 같은 중소형 기업이 수혜를 봤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관급 시장 이외에 태양광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민간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원전 시장에서는 하반기 입찰을 할 계획인데 지난 7월에 Q클래스 관련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배전반 관련해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수배 전반 관급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력 설비 경쟁사들은 최근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부문에서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해왔기 때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024년 흑자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관급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외형 자체가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절감된다는 이유죠. 향후로는 대기업 등 민수 시장에서도 외형을 넓힐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고요.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반사 이익도 전망된다라고 적었는데요. 어제 낙폭이 깊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수의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어제의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KB증권은 그 이유를 지난 역사적인 구간에서 찾고 있는데요. 2000년에서 24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것은 어제를 포함해서 8차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이때 최초로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죠.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11%씩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이때도 삼성전자는 12%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6%가량 급락했네요.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했었죠. 삼성전자 14% 빠졌고요. 코스피도 10%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트리거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10% 폭락했는데요. 하지만 KB증권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거다라는 평가였고요. 또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관련해서도 오히려 출시가 지연되면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24년 동안 7차례 급락한 삼성전자. 이후에 3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 22% 올랐습니다. 지난 IT 버블 붕괴 이후에도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9.11 테러 이후에도 상승은 더 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낙폭이 컸지만 이후에는 더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거 작게는 8%에서 높게는 67%까지 급락 후에 급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가 지연될 때도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이유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먼저 블랙웰은 HBM3E를 탑재하는 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출시가 지연됐을 때 하반기에는 오히려 HBM3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입니다. HBM3를 탑재하는 호퍼의 수요가 지속됐을 때는 삼성전자 외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3E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데 삼성전자는 이것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HBM3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 엔비디아에서 HBM3E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양산할 때까지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뒤처져 있던 것이 오히려 수혜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년 단위고요. 전날은 10% 폭락했죠. 71,4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칩 출시 딜레이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또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전 주가 수준까지 내려간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역대급 폭락을 겪은 8월 5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약 마이너스 8.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약 11.3% 하락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지금의 매도세는 비이성적, 그 이상인 매도세로 볼 수 있고요.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지금의 하락은 과도한 만큼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낙폭 과대인 실적주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바닥을 확인 후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연준의 대응, 엔달러 환율 등 이 세 가지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고요. 이들 요인상으로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 만큼 당분간 해당 요인들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이슈입니다. 미군 주둔 이라크 공군기지에 로켓 공격이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휴니드, 스페코, 한일단조 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되게 특이한 점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등 대형 방산주들은 어제 약세를 보였으나 중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지수 하락기에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맞물려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이란의 대응 강도가 현저히 약해지게 되면 시세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계속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강세인 종목으로는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등이 있는데 해리스가 점점 더 과거와는 다르게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금일장에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장, 오전장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금 종목들 고루고루 지금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초가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섣불리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들 보유 종목이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종목인지 또한 반대 매매 이후에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회복을 해줄 것이므로 일단은 너무 시장에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 출발도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어제 충격적인 큰 폭락,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깨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초입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충격적인 기술적 조정, 큰 조정이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개파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낙폭이 아시아,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 정도만큼의 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7월 서비스 업황 확장세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 역전과 관련된 수익률 곡선과 관련된 역전이 좀 해소되는 모습들도 약간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나마 오늘 하락이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도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출발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그리고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미연 앵커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의 큰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좀 진정세가 나타나야 할 텐데 자, 오현진 팀장님부터 오늘 시장 출발 전에 뭘 좀 봐야 될까요? 네, 역시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어제 폭락을 했는데요. 현 구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기업의 실적이 일단 좀 견조한 편이기는 하고요.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PER보다
일보다는 이제 PBR로 지수의 하단을 예측하는데 현재 코스피의 PBR이 어쨌든 0.9배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털상 저평가 영역까지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버티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양봉이 나오는 구간부터는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매로 일단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지수의 반전 계기는 결국 외국인 수급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 지수 급락과의 차이점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원래 급등하면서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죠. 물론 엔화 강세의 원화가 연동되는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환손실 우려로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외국인이 얻을 수도 있는 위치라는 거죠. 특히 선물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현물에 선행하는 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순매수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먼저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업종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급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제약사인 노브노디스크 그리고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비만약 시장을 이끄는 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비만 치료제로부터 촉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의 실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기업이 양호한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두 기업의 실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시장이 지금 저평가 구간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부분 체크해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떤 포인트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좀 과도한 낙폭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인덱스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7년 이후로 이제 블랙 먼데이라는 정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빨리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호가가 일단은 좀 플러스로 좀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IT 업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하반기에 블랙웰을 출시해서 지금 현재 납품할 예정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피셜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 있냐? 일단 엔비디아의 발언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리고 좀 얇은 G 폴드 6라고 해서 좀 1.1mm 정도 좀 줄인 제품을 10월 달에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해운사들이 지금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의 이제 하팍로이드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지금 최대 54억 달러까지 규모의 발주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척까지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의 LNG 선을 지금 이제 국내 3사와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 어제 많이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LCD 현대
HD 현대 그룹주들의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롯데웰푸드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현상,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시간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곡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영업 마지니얼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저는 이제 롯데푸드웰이라는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롯데푸드웰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0.3% 정도 증가를 보여줬지만 영업이익에 있어서 30%나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또 그리고 해외 쪽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이 해외 쪽이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8%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인도 시장이고요.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 11% 증가한 흐름들이고 건가류가 17% 이렇게 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먹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계장경 탑3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코스피는 하락을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시장에서 동시호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빨간불, 코스닥은 하락으로 일단 동시호가 체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 매매 때문에 중소형주들 가운데 동시호가 상황에서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개장하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동시호가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한 3분여가 남은 상황입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을 보낸 뒤에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좀 낙폭을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하면서 2,466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200 전 종목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6% 그래도 강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2.4%가량 하락하면서 674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진행 중이고요.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지나치게 불안 심리가 확산돼 있다는 코멘트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코멘트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두 자릿대 하락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5% 그리고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이제는 멈췄다는 게 좀 긍정적인 신호고요. 5위권까지 모든 종목 하락 출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3%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 역시나 오늘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 일제히 모든 종목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7위권까지 올라왔고요. 기아가 지금 8위권으로 내려섰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완성차 기업들 상승폭이 오늘 셀트리온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KB금융은 4% 이상 상승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무려 7%, HLB가 6%, 바이오주들의 반등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휴젤이 6% 이상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6%가량의 강한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6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한 주의 월요일부터 시작 월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을 맞으면서 우리 시장에 최근의 추세가 훼손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의 충격에서 오늘은 좀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출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 넘게 7만 5천 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가 역시 5%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지수 상황으로 4%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전부 다 만회하진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승 탄력 4%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3%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 넘게, 알테오젠이 7% 가까이, 에코프로 역시 5% 가까이 상승세.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오늘 만회할 수 있을지 출발 상황 그리고 시장의 상황은 마지막까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거래일간 큰 하락을 맞이했던 국내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요. 긍정적인 이슈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빅스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현재 구간 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0포인트대 후반에서 지금 빅스 지수가 잡히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주요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황보다 더 좋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2,543선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 4%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720선을 탈환해주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20위권의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하락분을 만회해주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상승, SK하이닉스도 5%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흐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7%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역시나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5위권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일하게 들어온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도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5%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완성차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들도 흐름 괜찮고요. HD현대중공업이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조정을 단기간 거쳤었죠. 오늘 다시금 빨간불이 강하게 붙습니다. 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5%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 20위권의 모든 종목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모든 20위권 안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상승폭은 더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6에서 7%가량의 강한 상승, 알테오젠도 6%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5%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HPSP가 어제 20% 이상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 오늘 두 자릿대 강한 상승 나오면서 휴재 시가총액을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6%가량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성장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작은 어떨까요? 네,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업종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실적이 좋지만 주가는 가지 못했던 조선 업종이 오늘 강한 불을 뿜고 있습니다. 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캐즘에 대한 우려 속에 주가가 긴 시간 동안 눌렸었습니다. 오늘 5% 이상 업종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끄는 온라인 플랫폼 역시나 4%가량 상승하면서 업종 상위 3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러한 오늘의 시가의 강한 상승이 반발 매수세에 단기간에 그치는 것뿐일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우리 시장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까요?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3% 가까이 상승세, 코스닥은 4.5% 넘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락에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외국인이 현선물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6,7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역시 1,70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제 많은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걸까요? 오늘 3,000억 원 넘게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현진 팀장이 코멘트 해주셨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시장이 크게 널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1,370원대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장의 분위기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반등,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큰 충격이었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 출발이기 때문에 외바닥으로 반등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든지 다중바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실 때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증시 반등 출발은 예고가 된 거였죠. 어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할 때 나스닥 선물이 5%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미 증시가 양호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면서 국내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한 2% 정도 상승 출발이면 이제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 정도까지 반등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약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나온 지표를 보면 미국의 서비스 PMI 51.4로 지난달 대비해서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죠.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양호한 지표가 나온 건 역시도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굿이즈 굿이죠. 네, 좋은 지표가 일단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IT주 3.4%로 가장 강합니다. 하락이 가장 컸기 때문에 되돌림도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SKI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IT주와 함께 2차 전지주 오늘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밸류 부담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모아가셔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요. 제조업 지표도 이제 2.9% 정도 상승입니다. 금양 역시 2차 전지주 강세고요.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도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주도 2.7% 강세입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LG화학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은 없고요. 덜 오르는 업종 적중과 종이 목재라든지 비금속 광물 이 정도가 좀 덜 오르고 있고 유통주도 1%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약간 뒤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추가적인 조정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대비하자 코멘트 저희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과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양시장 상승 탄력이 지금 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개장하고 10분 정도 지났는데 2%대로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침부터 반대 매매 물량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약 5%에서 좀 시작되었다가 74,100원까지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 쪽에서 강력하게 오늘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에서 이제 좀 상승 전환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으로 좀 우리가 아직까지 좀 지켜봐도 되는 희망이 있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9% 정도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현재 좀 약간의 음봉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건스탠리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아침부터 강하게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좀 우려감이 어제의 우려감이 조금 상쇄되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거의 좀 잡아 나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수상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PBR로 따졌을 때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항상 PBR이 1배 수준은 다시 한번 더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냐 길게 걸릴 것이냐의 차이점이었지. 근본적으로는 PBR 1배 수준으로 다시 한번 더 회귀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좀 많은 큰 매수 물량이 좀 아침부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고 현물시장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흐름만 조금 장중에 계속해서 유지만 해준다면 이 부분들을 파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발주량이 해운사들의 발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 정도 올라왔어요. 8, 9% 정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이 좀 강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에도 좀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드리는 부분들이었는데 2차 전지가 앞으로는 좀 하반기에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 1,40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의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 대 이상이 좀 판매되면서 그래도 연간 순장률이 15% 정도는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에 대한 밸류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저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소재가 되었던 셀이 되었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반기에 주도 업종으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다시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다시 코스피가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4.5% 가까이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발동됐다가 다시 지금 또 풀 해제가 되면 5분이 지나면서 해제가 되면서 양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4% 넘게 강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또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지 뭐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있는 업종 종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싱크풀에 동그라미가 있는 sek터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모든 섹터가 좀 파란 색깔을 그렸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로 지금 산발적으로 섹터가 흩어져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특히나 오늘 섹터의 검색 빈도를 보게 된다면 다시금 반도체를 향한 검색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선, 전력설비 그리고 CXL에 대한 검색이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과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 그리고 중동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더 해상 운임 비용의 상승이 길어질 것이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운 섹터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조선 업종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5조 원의 재팟이 터진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또 조선 관련 기업들 강하게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키트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의 가격이 지금 구하지 못해서 품귀 현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1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간가에 돌아선 종목이 DXVX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비만 치료제의 글로벌 대장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2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테마성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뒤쪽으로도 랩지노믹스가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소식 속에서 이거래일간 지금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온전선과 같은 전선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2%가량의 강세, 코로나19 관련인 엑세스바이오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리노공업이 지금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11%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와 만큼이나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도 확인해 봐야겠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지금 산발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정유 가스 업종이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가운데 GSE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모든 종목들 가운데 거래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4%가 넘는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률은 지금 제각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7%가량 상승하지만 오성첨단 소재는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 기업도 오랜만에 매수세와 함께 강한 상승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 이상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9시 6분을 기점으로 매수 사이드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5분이 지나서 9시 11분에 해제가 되면서 다시 양시장의 상승 탄력이 높아졌습니다. 코스피가 4.5%, 코스닥은 5% 넘게 상승 탄력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이었던 일본은 오늘 7% 가까이 니케이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보다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반등세도 우리보다 더 강하게 지금 6.79% 니케이 지수가 7% 넘게 또 지금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 더 봐야 될지, 자, 오현진 팀장님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이제 안 좋으면은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다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종목을 이제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 영향으로 밀렸지만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인데 해외 석유가스 기업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슈 이후로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람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가 강하게 또 수급 이슈로 반영될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 2,500억 원 전망이 됩니다.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이슈는 아마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밀린 현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환율 효과가 좀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싸죠. 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좋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부가 SUV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역시 연말까지 주주환원 정책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뭐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이런 정책들 계속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4분기 중에 인도법인의 IPO를 추진합니다. 이로써 현대차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점을 6월 달 말에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재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뭐 길게 보신다면 전고점인 29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MLCC와 기판 매출이 괜찮았고
AI 시장 성장으로 고성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견인되고 있죠. 그래서 IT 부품주 중에서도 고급 IT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형 공급 물량 확대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어제 시장 영향으로 급락 이후에 오늘 도지를 띄우고 있는데 재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위주로 한번 종목들 오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할 만한 종목들 꼽아주셨고요. 자, 박수만 대표님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추세에 훼손됐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발표가 있는데 이미 지금 주가가 지금 8%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가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따라서 오늘 좀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대체적으로 다 같이 지금 어제 워낙 많이 지금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긴 있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내려가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 패닉 상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섹터들이 좀 다들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고 좀 더 끌고 가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새 만회의 날보다 오히려 저는 옵션 만기일이 더 변동폭을 좀 가지는 부분들을 좀 여태까지 좀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디펜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또 종목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현금화하고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섹터들이 보게 되면 과대납폭주들도 이제 반등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의 움직임과 수급의 움직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알고리즘 매매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 매매가 너무나 좀 강해서 단기간에 뉴욕 증시도 많이 하락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위에 어떤 현상이 좀 벌어졌었냐면 그 위에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을 취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리즘만 믿고 있다가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너무 이게 급락장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좀 펀드 매니저들보다는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제 롱숏 전략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하는 펀드 자금들이 좀 많이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부분들이 어제 좀 타격을 많이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펀드 매니저들도 취업할 길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그래도 상당히 좀 성장 스토리는 있는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좀 헤쳐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1조 가까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8% 넘게 상승 탄력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본 시장도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윤진 팀장님, 오늘 핵심 키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신용 물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잡아봤습니다.
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외바닥으로 급반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때 그러긴 했는데 그건 이제 특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회복할 때는 이중바닥이나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한두 번 정도는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출렁임이 오면 또 신용잔고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잔고가 2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고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은 일단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본다면 기술적 부담이 낮은 저 PBR 종목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주들을 한번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의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오늘 장중에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아침부터 지금 1조 원 정도, 1조 넘게 지금 이제 선물을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장중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유지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들어올리면서 종목들도 들어올리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좀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현금 차익 실현이 되었든 아니면 뭐 손절이 되었든 뭐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려는 의지가 좀 뭐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겁니다. 뭐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좀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선물 쪽에서 워낙 좀 강하게 들어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하기 전에 약 1조 원 정도의 선물 쪽에서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지금 이제 국내 증시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 시장도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국내 증시를 갖다가 물량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걸 지금 자금이 엑시트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지금 4%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5%대 상승 탄력. 일단은 개장하고 지금 27분 지난 상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계속해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잘 갈 수 있을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크게 흔들렸다가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대표적인 성격을 띈 삼성전자를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분명히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유율 19%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갤럭시 24라든가 Z 플립 6에 대한 좀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좀 하락이 삼성전자의 영향은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조기 착공의 용인 클러스터 쪽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내년 조기 착공할 것이다라는 발표까지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좀 하락은 좀 과도한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뭐 4.6%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추세선, 뭐 이평선 이탈했단 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V자 반등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냐라는 점 감안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7만 원 초반대를 한번 좀 매수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전고점을 바로 향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만 2천 원을 좀 잡아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좀 포트를 담을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6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보자, 분할 매수를 해보자, 모아가자라는 전략 저희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대장주 삼성전자를 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마켓나우이브 오늘 이 시간엔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과도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 일희일비하는 시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이어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장 좀 보셨어요? 네. 어제 시장을 보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숨도 많이 쉬시고 좀 힘든 장이었는데 오늘을 보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 뭐 코스닥 5% 이상 상승하고 있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4.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만 보게 됐을 때 시장은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확실한 뭐 하락의 이유 없이 공포감으로 흘러내린다라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하게 증시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8월 2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죠. 실업률이 4.3%로 올라갔고 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11만 4천 개로서 시장 예상치인 뭐 17만 개를 하회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과도한 긴축이 경기를 침체를 시킬 거라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고요. 사실 아시아나 한국도 뭐 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이들 나라들이 제조업 수출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 글로벌하게 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또 이 아시아 지역이 대만과 한국, 뭐 중국까지도 보면 반도체 관련된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의 둔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어떤 경기 둔화를 가져오면서 또한 반도체 관련된 또 이벤트들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 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방위비를 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또 제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뭉쳐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더 자극한 것이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죠. 네. 엔화 강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엔캐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또 엔화가 강세가 되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엔화가 강세되면 달러를 더 많이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미국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세 가지 원인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고 일본 증시 역시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하락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에 들어갔다 아니면 단기적인 과대 낙폭이다라는 측면도 좀 엇갈렸었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됐을 때도 데드캣 바운스다. 이게 잠시 살짝 올라가는 것뿐이다 아니면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제 좀 하락이 진정된 걸까요? 예, 일단은 네. 과도한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우리가 뭐 집단 행동이라고 그러죠. 허블 비헤비어에 네.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폭을 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정의 그 원인이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진이 그동안 상당히 이제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조정이 온 것이고 이번에 반도체 부분이나 AI 관련된 부분에 조정을 가졌던 이 요인들이 그러면 앞으로 뭐 없어지겠느냐? 또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로 촉발된 이번 조정이었기 때문에 7월 달 지표가 말고 이제 8월 달 지표가 나오는 9월 초에 미국의 9월 초 8월 고용 시장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었고 좀 뭐 기후적인 요인, 허리케인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거로 7월 달 지표가 나빴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좀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기의 어떤 침체나 아니면 둔화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 시장에는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8월 고용지표 9월 초에 나오는 그 지표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뭐 연준 위원들이나 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다면 뭐 지표 하나로만 평가할 건 아니다라고 지금은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원인 중에 고용 악화와 함께 제조업 부진 지표가 나왔다는 것도 악재 중 하나였을 텐데 우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5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간밤에 서비스업 PMI는 또 확정이더라고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제조업 PMI를 주목하는 이유는 네. 세계 경제가 팬데믹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서비스업 부분이 경기를 이제 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차질들이 해소되면서 제조업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제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 초부터. 그래서 제조업 PMI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서비스업 PMI가 사실 지난달에 반등을 했지만 반등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6월 달에는 지수가 5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좀 수축 단계에 있다가 7월 달에 50을 상회하면서 확장 단계로 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추세로 보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향후의 글로벌 경제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조업 PMI를 보는 것이고요. 특히 7월 달 제조업 PMI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고용 부분의 PMI가 40대 초반으로 거의 금융위기나 이때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4.3% 실업률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고용 상황이 제조업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안 좋다는 것이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아니면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 PMI는 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해석이 간밤 미국 증시는 좀 나왔거든요. 우리 증시에 좀 그래도 괜찮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그 경제 전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제조업의 부진을 서비스업이 받쳐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의 정도가 둔화의 정도가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제조업이. 제조업 PMI가 네.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도 이제 제조업 부분에 있죠. 그리고 한국이나 아시아 증시가 더 강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분이 강하게 되고 이것이 글로벌 교역과 성장을 자극하게 될 때 우리 수출도 또 네, 계속 그렇죠. 커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중국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차이진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웃도는 확장 국면을 좀 지속하는 게 나왔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3개월 연속 둔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미국과 지금 중국 좀 비슷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다 비슷합니다.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위축돼 있나요? 글로벌 제조업 지수 자체로는 7월 달이 지난달보다 지수 자체가 약 2에서 3%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수요 부족과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낮은 부분,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이슈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중국에도 악재가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고용이라던가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불확실한 수축 국면에 유지가 되고 있다. 회복이 좀 요원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 수출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고용 악화라던가 제조업 지표의 둔화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 엔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막 엄청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변화했거든요. 네. 직전주랑 좀 비슷한 뷰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금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앞에서 그 글로벌 증시나 한국과 일본 증시가 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가의 네. 세 번째 요인으로 엔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7월 초에 달러 옌 환율이 162엔, 162엔까지 올라갔다가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150엔 정도에서 이제 강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게 이제 훅 내려와 가지고 143엔, 142엔까지 이제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한 12%, 10% 이상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캐리 자금이 상당하다는 규모, 뭐 공공 부분에서만 20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또 와타나베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 영향이 좀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엔캐리가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엔화 환율에, 달러 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본과 해외, 특히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네. 단기 금리 차이가 중요한데 과거에 그 엔화가 기저적으로 약세나 아니면 약세장에 있다가 캐리 트레이드에 의해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엔화가 강세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시티 분석에 따르면 이게 1998년 8월 달에 달러당 147엔에서 11월 달에 101엔까지 내려와요. 거의 30%가 네.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2007년 6월 달에 달러 옌 환율이 124엔에서 내려오면 이게 80엔까지 내려옵니다. 80.
그러면 이것이 각각 약 한 고점 대비 30에서 35%의 엔화 강세가 되는 건데 네.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4.75%였어요. 지금 일본 정책 금리가 0.25%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 금리의 상한이 5.5%니까 그 차이는 5.25%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50bp 정도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캐리의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8월 경우 미국의 노동 지표가 나빠서 실업률이 더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수의 감소폭이 커져서 미국 그 연준이 정책 금리를 50bp 내린다고 하면 바로 그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 달 아니면 늦으면 11월 달부터 엔캐리가 과거와 같이 1998년이나 2007년과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하면 엔화 강세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강세가 된다고 하면 약 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의 아주 최고점에서 30에서 35% 강세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100엔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엔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의 연동률도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 속에 어제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 지금 뭐 50bp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은 그럼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 뭐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엔캐리가 되기 위해서는 연준이 굉장히 과감한 정책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 경제의 둔화고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한 거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경기 네. 침체가 생각보다 네. 빨리 올 수 있거나 침체의 정도가 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을 생각했다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판단이 생기는 점에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 기업 환경한테는 나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이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 네.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원화와 엔화, 원화와 위안화의 동절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엔화 강세가 곧 원화 강세만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일단은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글로벌 경기나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또 강세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원화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크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래서 과거와 같이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전망할 때 뭐 1,000원이다. 아니면 그 과거처럼 밑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원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엔화에 대한 움직임과 연동되는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준이 비컷을 하게 되고 50bp의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원 환율로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더니 오늘은 또 상승 탄력이 역대 최대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의 지금 10%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도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